입사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타, 구글 광고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대표님이 SNS 운영해달라고 하시네요. 야, 우리도 한번 스레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많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쵸. 사실 쉽지 않죠. 대표님이 어디서 딴 데 잘한다더라 하지 말지 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온드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가부터 한번 저는 늘 언제나 고민입니다. 온드미디어라는 게 왜 갑자기 떴을까요? 사실 떴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나름의 퍼포먼스의 시대가 나오면서 좀 많이 사양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에 대한 관점의 CAC, 커스텀 애큐션 코스트라는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오는 코스트 비용이 증가하면서 온드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했고 실제 그걸 통해서 떡상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참고로 저는 이제 직전에 월급쟁이 부자대라는 회사에 있어서 나름 온드미디어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요? 콘텐츠 마케터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콘텐츠 마케팅이 가장 좋나요? 사실 그거는 내 비즈니스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너무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어떤 관점의 매체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매체가 중요할까요? 전 매체보다는 늘 언제나 도메인, 우리 도메인에 의거하여 우리는 이 기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자, 콘텐츠를 잘 만드는 방법이란 고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노출한다 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서비스와 목적에 맞는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템을 팔았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을 잠그는 핸드폰 감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톡스를 해주는 그런 감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수요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제 이거를 검색해서 사는, 흔히 얘기해서 풀 마케팅이라는 관점, 고객들이 먼저 찾는 관점의 마케팅은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린 팔았을까 해서 고민하면서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참고로 실제 시장의 수요 관점에서도 시장에서 직접 찾는 수요자가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시장에서 정의된 값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야 되지? 이게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얘기했던 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먼저 온 고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가야겠다. 흔히 얘기하는 푸시라는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먼저 찾아갔고, 보시면은 실제 연대 서울대 학생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뭐가 힘들었습니까? 했을 때 핸드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신경을 쓰는 게 힘들었다. 그런 콘텐츠를 찍었고요. 보시면 조회수가 되게 많습니다. 조회수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오가닉 조회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콘텐츠를 통해서 오가닉 매출이 한 800%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당연하겠지만 얘기해야겠죠. 사실 사업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 내가 만들면 누군가 사주겠지.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시장에서 저희는 찾아가야죠. 컨테이저스라는 조나버거님께서 201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바이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총 6가지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셜화폐, 계기, 감성, 대중성, 실용적 가치, 이야기성, 총 6가지의 기준에서 바이럴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운영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와 같은 그런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온양석산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온양석산. 예. 참고로 나중에 이거 PDF 드리면은 여기 영상 링크 가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빵 터졌습니다. 대박이 났고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돌파는 곳이니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급자 관점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플랫폼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보시면은 수요자 관점에서 샜고, SBS 뉴스도 나오셨습니다. 반려돌이라는 것들을 팔아서 지금도 굉장히 잘 팔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자, 혹시 이거 채널 아시나요? 참고로 이거는 빙그레의 옛날, 불과 한 5년 전 계정에 이제 게시물들입니다.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이건 진짜 기업 계정이죠. 빙그레는 아시겠지만 빙그레 하우스를 만들었죠, 그 이후에.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떡상이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거해서 매출도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통일하되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 혹시 이 채널 뭔지 아실까요? 그쵸? 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스픽이라는 플랫폼의 그런 채널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참고로 제 지인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 광고를 좋아하세요. 이거는 이제 일본 광고를 모아놓는, 딱 봐도 이제 일본 광고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보시면 이제 기획자끼리 결혼하기, 기획자 되는 법 많이 있죠. 기획자 커플이 쓴 그런 웹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꾸준하게 다만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직전에 월브라는 회사에서 CRM, 프로덕트, 데이터, 콘텐츠, 상품까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인원이 몇 명 없습니다. 되게 인원이 별로 없는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여러분 놀랐겠지만 3개의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평균 1개의 영상을 만들면
되려면 그런 시간을 분배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0.5일 정도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김미경 님이 나오나 제가 나오나 들어가는 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들어가는 품이 똑같다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100만이 넘은 김미경 님 같은 그런 콘텐츠, 실제 이거에 의거해서 실제 우리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한번 썰을 풀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흔히 그냥 콘텐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조회수, 현재 인게이지먼트 뭐 그런 것들을 보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콘텐츠, 어느 날 뭐 관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봅니다. 시간, 일자,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콘텐츠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플랫폼에 있어서의 로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계정을 보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통계 쪽을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상세 통계가 있습니다. 상세 통계 쪽을 보면은 실제 관련된 조회수, 시간 단위 초, 구독자, 노출수, 조회수 나누기, 노출수를 하면은 클릭 전환율, CTR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동에 대한 조회수, 시즌성, 형태, 클릭률, 구독 전환율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냐가 또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저희가 이 콘텐츠가 무엇인지 하나의 태그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1차 카테고리, 얘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아니면 경매냐. 뭐 경매라고 했을 때 실제 경매의 고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냐, 부동산이 했을 때 학군 얘기냐, 아니면 시세, 그런 금리 얘기냐, 뭐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잘 되는 콘텐츠의 형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콘텐츠뿐만 아니라 되게 온드미디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나 CRM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잘 터지는 실제 CTR, CVR이 좋은 그런 콘텐츠들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시겠죠? 여기에는 일부러 뺐지만 UTM을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돈 버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뭐가 보이냐면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같은 품을 들이더라도 어떤 것을 만드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왜냐? 어차피 0.5일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봐드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또한 저는 똑같이 합니다. 로우 데이터 땡기고요. 참고로 이거는 인스타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메타 퍼포먼스 마케팅도 그 개념은 같습니다. 평균에 의거해서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영어 하는 회사의 시트입니다. 보시면은 영상을 만든 개수는 꽤 많습니다. 한 50개 정도 되고요. 걔네들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몰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구독 전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유입에 대한 전환율이 높진 않습니다. 다만 평균 조회수가 되게 좋아요. 평균 조회수가 좋고 구독 전환율이 좋으니까 구독자 수가 많이 생기겠죠. 나름의 유튜브에 있어서 인게이지먼트가 좋은 그런 콘텐츠입니다. 자, 하나는 공부법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조회수는 1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얘는 우리 서비스로 유입되는 전환율이 1.1%나 됩니다. 가장 높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사 플랫폼에 그런 기여를 하는, 돈을 버는 콘텐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어떤 거 만들면 되지? 실제 우리 회사,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나와요. 영어에서 양대 산맥이죠. 스피킹 혹은 리스닝, 그 기준에 의거하여. 자, 보시면은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조회수가 18,000 정도 나옵니다. 리스닝은 평균 조회수는 11,000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얘네들은 하나는 9개, 하나 8개입니다. 거의 개수도 비슷하죠. 걔네들의 평균 유입률은 0.6%로 똑같습니다. 다만 구독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이 0.3%로 리스닝보다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는 무엇을 회사는 만들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늘 언제나 고민합니다. 왜냐? 회사는 이제 적은, 그러니까 코스트라고 하죠. 시간, 인력, 예산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미스터 비스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그리고 돈도 정말 많은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보시면은 미스터 비스트도 흔히 얘기하는 1000달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게 했죠. 실제 미스터 비스트의 과거 얘기 들어보면은 걔가 1년 뒤에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예약을 걸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것들을 실제 했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기 옆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상상 스퀘어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거기에 있는 1단에 나옵니다. 관련된 미스터 비스트 얘기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담의 골짜기. 사실상 실제 사업을 하든 본인이 성장을 하든 아니면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에 대한 경험치와 인사이트가 쌓이면 제이커브를 그리죠. 하지만 재밌게도 대한민국 한정에 의거해서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의지치가 있고 이 낙담의 골짜기를 잘 넘으면 제이커브를 충분히 여기는 분들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